장수사과, 농약사과, 오리지널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안녕하세요, 각골의 덕천입니다. 와, 이건 말벌 잡아도 약 묻힐 시간이 없네요. 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도 좀 포획기 주변도 나오는 꿀벌 잡아가려고 대기하는 놈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와, 지금 일단은 얘네들이 더 중요하니까 벌통 앞이 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벌통 앞만. 아따, 오늘 날이 굉장히 따뜻했죠. 그러다 보니까 말벌이 본격적으로 꿀벌 사냥에 나섰습니다. 좀 여유가 없을 정도로 말벌이 엄청나게 옵니다. 약을 그렇게 묻혀서 날려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놈들이 말벌 포획기로 그냥 들어가 주면 좋은데 얘네들이 지금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얘네들이 지금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꿀벌을 잡으러 오는 거라 말벌 포획기로도 잘 안 들어가고. 잘 보이지도 않고 한 번에 못 잡으면 그놈 잡으려고 서 있다가 다른 놈들까지 놓쳐버리고. 지금 흑말벌만 문제가 아니고 한봉이 엄청나게 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지금 꿀을 빼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벌통 입구에 지금 전부 지금 방어 포진돼 있어요. 그래서 흑말벌 때문에 그러나 하고 자세히 봤더니 아이씨, 한 번에 두 마리 잡았네. 한 봉이 엄청나게 지금 양봉통 입구에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봉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외지로 보내는데 아직도 들어올 한 봉이 있나 봅니다. 모조리 잡아서 전라북도 장수가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되는데 아직도 한 봉이 어딘가에 또 있나 봅니다. 여기 빠릇빠릇하는 놈, 처음엔 땅벌인 줄 알았어요. 땅벌인 줄 알았는데 한 봉이에요. 땅벌도 많고 한 봉도 오고 흑말벌도 와서 다 괴롭히고. 얘네들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겠는데. 이럴 때는 일하러 다니면 안 되는데. 근데 그 방법이 없잖아요. 일을 해야 저도 먹고 사니까. 제 유튜브에 보면 댓글이 한 번씩 달리잖아요. 이 장수 농약사가 이것들이 댓글 다는 건 진짜 볼 가치가 없어. 아무튼 진짜 똑같아, 이 새끼들은. 누구 왜 그게 있냐? 장수 농약사가 이 새끼들은 똑같아. 말하는 것이 장수 농약 사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해.
헛소리만 찍찍거리고, 농약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장수 농약 사과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헛소리만 연락이 하다 개소리만 달아놓는다는 거죠. 이 새끼들 댓글은 아유 자 포기를 해서 딱 댓글 다는 순간 그냥 삭제를 해버립니다. 가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살자고 할 때는 배째라 하더니 이제 지네들이 뒤지게 생겼는가 개소리를 써놓고 치생지랄 연병을 하고, 아이고 농약을 이미 밤낮으로 그리 퍼대니, 아유 그리고 지네들이 처먹을 건 아니니까. 땅볼도 엄청나게 옵니다. 땅볼도 어디에서 오는지 엄청나게 오고. 일단 이 안에는 굉장히 분주합니다. 오, 말벌 장난 아니에요. 와, 말벌 오늘 진짜 많이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고, 안에 등이, 제가 오기 전에 등이 딱 치즈거든요. 아유. 자, 흑말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흑말벌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흑말벌 지금 우습게 보면 진짜 벌 박살나 버려요. 흑말벌 우습게 보지 마시고, 잡는 즉시 바로바로 약을 묻혀서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흑말벌이 한꺼번에 많이 왔을 때는 그럴 시간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죽여버리고, 조금 여유로워지면 그때부터 무조건 잡아서 약을 붙여서 날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만 내년에 여러분이 흑말벌을, 여왕을 아무리 잘 잡는다고 해도 그 양이 많으면 정말 답이 없어요. 올해 최대한 잡을 수 있는 데까지 흑말벌을 잡아서 약을 묻혀서 날려보내야 요놈들이 여왕 생산을 못하죠. 여왕 생산을 못해야 여러분이 그나마 내년 봄벌 때 여왕을 잡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얘네들 생산하는 여왕을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올해는 진짜 흑말벌하고 전쟁입니다. 전쟁. 오늘 날이 좀 따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얘네들도 지능이 있나? 사람이 있을 때는 포획기로 가고, 사람이 없으면 볼통 입구로 오고. 사양수도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 사료 용액이 전원을 끌까 어제 생각하다가 그냥 놔두기로 했고, 어차피 사양수가 지금 거의 다 들어갈 때쯤 됐기 때문에 위로 올려야 돼서 그냥 조금 더 도로라고 놔뒀습니다. 이제는 진짜 흑말벌하고 전쟁이에요. 벌 키우는 분들 진짜 흑말벌하고 전쟁이 시작되니까
진짜 흑말벌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이씨. 긴 시간을 내서 제 영상을 또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도 꿀팁 하나 드릴까요? 자, 벌을 잘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요, 구소비 버리세요. 그게 벌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 이 새끼. 여러분이 구소비를 오래 쓰면 쓸수록 질병은 많아진다. 자, 우리가 구소비를 버리고 신소비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언제죠? 바로 봄벌입니다. 봄벌 때 여러분은 신소비를 만들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예요. 자, 봄벌 때 역계상을 딱 올리시고 단상에 신소비를 쫙, 소초를 쫙 넣어주는 겁니다. 6장을 쫙 넣어주시면, 그리고 적당한 사용수를 주게 되면 집 진짜 잘 짓습니다. 그리고 아까시 꽃이 필 때쯤 돼서 교황판 내리죠. 그럼 산란 끝내주기 갑니다. 그러니까 벌을 잘 키우시고 싶은 분들은 될 수 있으면 구소비를 버리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시고. 저한테 왜 구소비 쓰냐고 하면 안 되죠. 저는 구소비고 신소비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계속 모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소비를 버리게 되면 장수 농약사고 농법에 당해서 신소비도 버리는 상황인데, 그 상태에서 구소비까지 다 버려버리면 소비 늘 게 없어요. 새소초까지도 완전 농약에 오염돼서 다 박살나는 상황에 구소비를 버려버리면 진짜 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소비를 쓴다고 여러분들도 따라 쓰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구소비는 버리세요. 자, 구소비를 버리는 기준이 뭘까요? 자, 구소비를 어떤 게 구소비고 어떤 게 신소비일까요? 여러분, 새소초를 구소비 옆에 붙여 놓으면요, 신소비도 구소비처럼 색깔이 바뀝니다. 그게 알아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봄벌 때 역계상을 딱 해버리면 진짜 소비, 단상에 있는 소비가 다 깨끗해요. 왜? 하얀색 옆에 또 하나의 하얀색, 그 옆에 또 하나의 하얀색이기 때문에 이 색을 같은 색으로 맞춥니다. 이게 벌들의 특이한 능력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자기 집이 다른 색으로 바뀌는 걸 얘네들도 원치 않나 봐요. 그래서 깨끗한 소초를 여러 개를 겹쳐 놓으면 집도 깨끗하게 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소비를, 깨끗한 소비를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시기는 봄벌 때 가장 좋은 소비를 만들 수가 있고, 역계상을 올렸을 때 한꺼번에 정말 깨끗한 소비를 다량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구소비와 신소비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구소비는 남색을 띱니다. 물론 구소비 옆에 신소비를 붙여놓고 소비를 만들면, 신소초를 구소비 옆에 붙여놓고 소비를 만들면요, 똑같이 구소비 색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언제예요? 역계상 올릴 시점이죠. 역계상 올릴 때 단상에 모두 다 소초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때가 가장 좋아요.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은 다량의 소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구소비와 신소비 차이는 여러분 보시면 알죠. 누구나 압니다. 누구나. 자, 구소비는 남색을 띱니다. 남색을 띠고 소비가 좋지 않으면 않을수록 검은색을 띱니다. 그거는 세균이나 이런 게 감염이 됐을 때 꿀벌들이 거기에 프로폴리스를 발라버립니다. 그러면서 색깔이 어두운 색, 검은색에 가깝게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 자체가 검은색이다 그럼 다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저한테 왜 안 버리냐고 묻지는 마세요. 저는 돈이 없어서 못 버려요. 신소비도 장수 농약사과에 오염이 돼서 버리는 판국에 구소비 버렸다가는 벌 자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버린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나갔죠. 전라북도 장수 농약의 무법지대 무대포 무분별 불법 농약을 일삼는 장수에서 작년부터 나갔습니다. 작년 올해 2년째 나갔죠. 그러니까 저도 기존에 있는 구소비를 하나씩 정리를 할 겁니다. 왜냐, 장수 농약사과에서 불법으로 치는 꽃필대, 불법으로 치는 세빈, 여기에서 제가 도망을 가기 때문에 이제는 구소비를 하나씩 버리고 신소비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벌을 잘 키우고 싶다면 구소비를 버리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검은색일수록 세균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거즘 정상 소비는 남색이나 아니면 환한 노란색 비슷하게, 흑색 비슷하게 짓는 거고, 소비 자체가 검은색을 띈다, 그거는 세균에 노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소비들은 꿀을 채취할 때 2층으로 올려주자 했죠. 봄벌 때 2층으로 올려주시고, 단상에는 새수초를 넣고, 그래서 꿀을 다 채취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때 버리는 겁니다. 그때 꿀을 다 채취하고 나서 빈소비일 때, 그때 구소비를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구소비의 색은 검은색에 가깝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남의 소초 함부로 갖다 쓰는 거 아니라고. 남의 소초 잘못 갖고 오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 안에 부저가 들어있다면 박살나 버립니다. 내 봉장 전체의 부저를 전염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남의 소초는 함부로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소초가 소비가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남의 소비. 그건 제가 어떻게 알죠? 장수 농약사과에 당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압니다. 신소비마저도 완전히 오염이 되는 걸 장수 농약사과 농법에 노출돼 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신소비도, 새로운 소비, 새소초도 오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새소비도 그렇게 오염이 되는데 남의 집에 구소비를 갖고 온다는 건 내 봉장을 오염시키겠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꾸 벌 키우시는 분들이 자꾸 소비가 없다고, 꿀 들어올 때 됐는데 소비가 없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도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소비 사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소초 넣어서 소비 만들어놨는데 그거는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꼭 소비를 어디서 구하려고 용을 쓴다는 거죠. 안 된다고, 남의 소비 쓰면 안 된다고, 남의 봉장에 소비 쓰면 안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내가 소비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구해야 된다, 그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포기했죠. 아마 좀 있으면 밥장 산다고, 밥장 누가 파냐고 아마 그러고 다닐 거예요. 일찌감치 사양수를 충분히 줘서 밥장을 만들어라 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아마 좀 있으면 그럴 거예요. 또 밥장이 없습니다, 어디 밥장 살 데 없습니까? 그런 사람 또 생긴다니까요. 도대체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자기 봉장에서
충분히 사양수를 잘 줬다면, 물론 밥장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벌통이 도봉을 당하고, 도봉을 당해서 없는 경우도 있고, 병이 들어서 뭐 밥을 못 쟁였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뭐 호수, 사양기 호수가 구부러져서 밥이 안 들어갔을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월동 포장을 할 때 살짝 압축을 하잖아요. 그때 밥이 충분히 남는다고요. 그 밥장을 넣어주면 돼요. 벌세력에 맞춰서 소비를 축소할 때 그때 밥장을 빼서 넣어주면 된다 이 말이죠.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면 그건 진짜 답이 없습니다. 그냥 남의 소비 사서 하세요. 그래야지. 오이 새끼, 술도 안 먹어야 돼. 좀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아유. 자, 남의 소비 절대 갖다 넣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내 공장도 오염을 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남의 집 가서 소비 사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와, 카메라 야나지게 엎어져 버리네. 새끼가. 들어가 이 새끼야. 스티로폴 볼트는 이런 데 씁니다. 말벌주 만들거든요. 그 외에는 쓸 데가 없어요. 스티로폴 볼트가. 소비의 중요성을 인식하셔라. 소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또 내년에도 여러분 소비를 찾을 겁니다. 내년에 또 소비를 찾다 보면 소비가 없네 어쩌네, 그래서 결국은 또 남의 소비를 쓸 것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야네들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를 못해. 벌 키우는 본인들도 병이 없다고 그러는데 뭐 병이 있는데도 병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진짜 병이 없어야 되는데 본인도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그렇고 무조건 없대.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 공장도 그냥 오염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공장하고 똑같이. 와, 땅볼 엄청나네. 흑말벌에 땅벌에 뭐 양봉은 한 마리도 없네. 와. 야, 저 땅볼 어디서 올까? 진짜 흑말벌 장난이 아닙니다. 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소비 남의 집에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본인이 만들어 쓰세요. 자, 내가 소비가 없다? 그럼 소초 돋고 만들어요. 소초 돋고 만들면, 예를 들어서 새소초에 산란을 한 번, 두 번 정도 하잖아요. 새소초에서 산란을 두 번 정도 받으면 상관없어요. 채밀해도 돼요. 새소초를 막 진 상태에서는 채밀하면 소초가 깨지지만 산란을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받으면 소초가 안 깨진다고. 그러니까 또 새로운 소초를 산란하게, 새 소초를 또 산란하게 넣어주고, 새 소비가 된 건 개당으로 빼올리면 되죠. 빼올리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소초를 만들어 나가면 돼요. 소비를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죠.
그 소비를 자기 자신이 만들어야지. 왜 남의 집에 가서 소비를 사옵니까? 밥장은 또 왜 사오고. 아마 올해 또 그럴 거예요. 내년 봄에 또 그럴 거고. 그럼 저도 똑같이 얘기 또 해줄 겁니다. 아이고 사세요. 있는 사람한테 사야죠. 저도 그 얘기밖에 못 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뭘 그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싹 정리해 버렸습니다. 오늘도 말벌 너무 많아가지고 말벌 싹 정리해 버렸어요. 이제 또 내일 또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죠. 지금 날이 굉장히 따뜻하다 보니까, 낮에 따뜻하다 보니까 말벌이 많이 나옵니다. 현재 사형수는 데펴가지고 종이컵 한 잔 분량을 지금 밀어 넣었고요. 아이고, 이거 쏟아져 나온대. 아이고, 물도 쏟아져 나오고 있대. 벌이, 아이고,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 뭐야, 다 쏟아져 나오냐, 왜? 이런 건 좀 의심스럽죠. 너무 양이 적어. 야도 마찬가지, 야도. 좀 밀고 나오는 벌들은 걱정이 안 되는데, 안 밀고 나오는 벌들은 좀 걱정이 됩니다. 오늘도 말벌 싹 처리해버렸습니다. 싹 처리해버렸고, 내일 또 상황 봐야죠.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이 춥다고 한 게 다음 주를 얘기하는 건가? 어제 올려도 되는데, 어제 안 올렸습니다. 어제 안 올리고, 오늘. 이게 지금 이틀인가요? 이틀 동안 설탕을 섞고 있는 거죠? 이틀 동안 설탕을 섞고 있는 거고, 밑에가 이제 깨끗하게 보이죠? 완전히 물이 됐습니다. 와, 이 땅벌. 밑에 바닥에 보면 이제 훤하게 보이죠? 완전히 설탕이 섞인 겁니다. 설탕을 섞고, 우리가 사양수 줄 때 바로 타서 주는 게 아니고 한 2-3일 정도 재웠다가 주는 게 좋습니다. 저기 보면 300에 딱 찍혀 있죠. 300리터에 딱 찍혀 있습니다. 600리터에. 이 사양수는 설탕 30호짜리다. 그래서 600리터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쓰는 건 이게 일반 모다거든요. 이건 일반 모다고 우리 가정에서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가압 펌프, 윌로 그 가압 펌프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높이가 건 1, 2, 3m 이상? 3m? 건 3m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이 가압 펌프를 사용을 합니다. 가압 펌프를 사용해서 밀어 올리면 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짧은 시간에 밀어 올릴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짧은 건 아닌데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짧다, 그런 얘기고. 자, 중간 밸브 열어주고, 그 다음에 사양수의 밸브 열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모다 2개를 돌립니다. 요놈 일반 모다와 가압. 야는 끌어당기는 역할을 못해요. 밀어주기만 하고, 이건 끌어당기면서 미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일반 모다를 먼저 돌리고, 그 다음에 가압 펌프를 돌립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펌프가 밀어 올리는데, 예전에는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제가
건재상에 가서 이게 윌로라고 돼 있어요. 윌로라고 돼 있는데 건재상에 가고 이 상황을 설명하니까 이 갑 모다를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 쓰는데 고장도 안 나고. 저 600리터 지금 금이 딱 보이잖아요. 아까는 안 보였는데 그 잠깐 사이에 금이 보인다. 좀 600리터에서 떨어지는 게 보인다는 거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밀어 올립니다. 이 통 넓이가 있으니까 건 1m가 넘습니다. 그러면 야를 해놓고 그 다음 중요한 건 중간에 호수가 터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켜놓고 호수 확인을 합니다. 호수 확인을 해서 따라 올라가서 어디 쏘는 거 없는지. 이게 여기가 쥐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 거고요. 쥐가 많다 보니까 호수를 잘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사양수를 땅바닥에 다 쏟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켜놓고 요 라인이 올라가는 라인입니다. 자, 건드리니까 소리 나죠? 이 라인이 올라가는 거, 이 라인이 내려오는 거. 올라가는 건 20mm인가 그래요. 그러고 나면 아까 나무 사양소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인데 전원을 켜면 전기 밸브를 가동을 시키면 얘가 올라가야 됩니다. 딱 라인이 여기에 있는데 아직 안 올라가죠. 좀 이따 와서 확인하면 되고, 그리고 이놈도 혹시 모르니까 잠가주고. 사양수는 2-3일 정도 재워놓는 게 좀 좋습니다. 바로 사양수를 타서 먹이는 것보다는 2-3일 정도 재워줬다가 먹이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잘 먹더라, 그 얘기죠. 2-3일 정도 사양수 타놓고 기다리면 잘 먹는다. 지금 600에서 거좀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500 되죠.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밀어 올리는 거죠. 잠깐 올라갔다 온 사이에 100리터가 지금 올라갔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밀어 올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모다 하나를 썼을 때는 굉장히 느렸거든요. 티가 안 났기 때문에 올라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근데 가압 모다를 딱 쓰면서 저렇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줄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어디 터졌나? 사양수 터졌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밀어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이 좋은 거죠, 돈이. 이 가압 모다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것도. 20얼마인가 30얼마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돈이 좋다, 그 얘기죠. 이거는 물 끌어올릴 때 쓰는 모다인데, 수중 모다라고 그러죠. 물 끌어올릴 때 쓰는 수중 모다. 야가 물에 떠 있으면 이게 밸브입니다, 밸브. 스위치. 물에 떠 있으면 모다가 작동하고, 이게 이렇게 붙어버리면, 바닥에 야하고 같은 부위에 붙어버리면 차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모다가 나가는 걸 방지해준다. 이것도 괜찮아요. 이 모다도 제가 써봤는데 지금 몇 년째 쓰고 있어요. 이것도 윌로입니다. 몇 년째 쓰고 있는데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이게 저 물통에서 사양수를 끌어올 때는 이놈 가지고, 이 수중모다 가지고 끌어올리죠. 요거는 전기로 되어 있는데 전기 말고 배터리로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물을 끌어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물을 이 사료 용액기에 채울 때 요 놈을 저기에 담궈 넣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총 무다가 3개 씁니다. 이것만, 이 무다 3개만 해고 돈 100만원 될 거래 아마. 이게 돈이 좋은 거죠. 자, 이제 500이라는 글자 보이기 시작합니다. 500이라는 글자가 잠깐 사이에 지금 보이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밀어 올리는 겁니다. 사양수가 여기 올라왔습니다. 아까는 요쯤에 있었죠. 요쯤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밀고 올라가는 거죠. 아까 위치는 이 정도, 현 위치는 여기.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밀어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사양수를 다 올렸습니다. 저기 상단에. 손이 안 닿습니다. 저 상단 위쪽에 저쯤에 지금 사양수가 쳤고요. 600이니까 100 정도 있다 치고, 저 하얀 요쯤이죠. 요쯤에 지금 상단에 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양수는 거의 끝났고, 내년 봄 볼 때 쓸 사양수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요 사양수를 가지고 계속해서 벌들한테 공급을 할 겁니다. 공급을 하고, 남는 사양수 가지고 이제 내년 봄 볼 때 먹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올해 준비해야 될 또 하나가 해결됐죠. 그리고 사양수는 얼지 않습니다. 요 자동사양기 안에 들어있는 사양수는 일반 물이 아니기 때문에 얼지 않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가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사양수 흡수가 얼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얼지 않습니다. 사양수 설탕물이 진하게 섞인 물은 얼지 않는다. 이게 불순물이죠. 물에 불순물이 섞인 겁니다. 불순물이 섞이면 쉽게 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양수 끝났고, 이제 내부 포장이죠. 내부 포장은 12월 중순쯤이나 초나 중순쯤 추워지는 걸 보고 내부 포장 들어갈 것이고, 외부 포장은 내부 포장함과 동시에 외부 포장 들어갈 거니까, 뭐 내부 포장, 외부 포장 두 가지밖에 없죠. 내부 포장은 스티로폴 보온재를 붙여주는 거, 그 다음에 불필요한 밥장을 빼내는 거, 이게 내부 포장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외부 포장은 저 위에 있는 저 개포를 이 위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만 남겨놓고 뒤집어 씌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위에 비가림을 다시 한번 뒤집어 씌우면 외부 포장은 끝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부 포장은 지금 많이 올라왔죠. 포장이 많이 올라왔는데 더 내릴 거예요. 외부 포장할 때는 더 내리는 이유가 얘네들이 좋은 벌만 있는 게 아니라 약한 벌들도 있습니다. 약한 벌들도 있는데, 이 포장 안에 상단에 머무는 공기가 강한 벌에서 내는 열기와 약한 벌에서 미미하게 내는 열이 서로 만나서 상단에서 따뜻한 공기층을 형성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 포장을 최대한 밑에까지 내리는 거죠. 최대한 밑에까지 내리고, 안에 따뜻한 공기가 상단에서 계속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앞에 포장을 최대한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겨울이죠. 우리가 야 춥다 이런 느낌이 들 때 12월 초나 12월 중순쯤에 외부 포장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 벌통과 벌통 사이에 보온재를 넣는 분들이 있어요. 보온재를 넣거나
예전에는 지푸라기를 넣습니다. 지푸라기를 넣고 하단에는 왕겨, 쌀 껍데기라고 그러죠. 벼 껍데기를, 왕겨를 갖다 막 바닥에 깔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 그걸 지금 증명해 주는 게 파라다이스 볼통이잖아요. 파라다이스 볼통은 하단을 숨구멍을 열어 놓습니다. 이게 하단에 그렇게 보온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볼통과 볼통 사이에 보온재를 넣을 필요가 없는 게 안쪽에 보온재가 있으니까 굳이 넣을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푸라기나 이런 걸 넣어주면 보온이 더 잘 될 거예요. 더 잘 될 거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일은 없거든요. 혹시 또 모르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는 예외이긴 합니다. 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 중부지방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볼통과 볼통 사이에 보온재를 넣거나 또는 지푸라기를 넣는 그런 행위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모습 이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안에 보온재 밀착해 주는 거 내부 포장, 그 다음에 외부 포장은 안에 보온재 하나 놓고, 보온덮개 하나 놓고, 비가림을 소문 위에까지 내려주는 거, 이게 답니다. 그리고 가끔 날씨가 좋을 때, 우리가 말하는 봄날과 같은 그런 날씨가 왔을 때 외부 포장을 벗겨서 한 번씩 겨울에 이 볼통과 볼통 사이에서 머무는 습기를 제거해 준다, 햇볕에 말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준비해야 될 건 다 끝났죠. 이제 다 끝났고 말벌만 잡아주면 됩니다. 오늘 일과도 이걸로 끝입니다.